왜 이렇게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이건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게 요즘 이게 정상 수치가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건강한 아침마다 노년기를 소변을 보내는 볼 때 방법에 대해 유난히 이야기해 볼까 거품이 합니다. 오래 가장 남아있는 걸 중요한 느끼신 것은 적이 꾸준한 있나요? 운동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색이 진하고 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서 숙면을 못하고 건강한 아침에 노년기를 일어나도 보내는 몸이 방법에 개운하지 대해 않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리가 무겁게 가장 느껴질 중요한 때도 것은 있지 꾸준한 않나요? 운동입니다. 혹시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데도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증상들, 건강한 사실 노년기를 보내는 신장이 방법에 조용히 대해 보내는 이야기해 볼까 첫 합니다. 번째 구조 가장 신호일 수 중요한 있습니다. 것은 꾸준한 그런데 운동입니다. 말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면 몸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도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필터가 것은 꾸준한 막히면 운동입니다. 깨끗해야 할 피가 점점 더러워지고 그 노폐물이 온 몸을 떠다니며 다른 장기들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흐르던 강물에 흙탕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결국 강 전체가 썩어가듯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신장은 아파도 쉽게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병원에 와서야 이미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간단한 원칙과 생활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신장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이 없어도 비싼 건강식품을 먹지 않아도 단지 몸의 신호를 읽고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보호법, 아침마다 단 1분이면 몸이 가벼워지는 루틴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 건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필요한 분들께만 정리된 내용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우진채입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저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30년 넘게 가장 중요한 진료해온 것은 꾸준한 전문의이며 운동입니다.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아주 작은 신호를 놓쳐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실제 사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의 이야기와도 놀라울 만큼 닮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현수 씨라고 할게요. 평생 건강을 잘 챙기던 분입니다. 새벽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손주 도시락도 챙기고 늘 웃음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조밀하고 탄탄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 거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발목은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조차 불편했다고 합니다.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오셨고 저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현수 씨는
조용히 가장 고개를 중요한 것은 숙이고 꾸준한 떨리는 운동입니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때 소변에 거품이 생길 때 바로 올걸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긴 게 너무 후회됩니다. 오늘은 그분의 건강한 표정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두려움과 방법에 대해 후회의 이야기해 감정이 가장 동시에 중요한 것은 느껴졌습니다. 꾸준한 운동. 하지만 다행히도 그때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김현수 씨는 투석 없이 이전처럼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당신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보는 법과 그 신호가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건강한 노년기를 실제로 보내는 신장을 방법에 대해 회복시킨 이야기해 핵심 볼까 습관들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꾸준한 운동.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신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야만 몸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꾸준한 분들이 운동입니다. 피곤함이나 다리 붓기, 소변 변화 변화 같은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작은 변화들은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눈치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가장 자주 발견했던 신장 기능 저하의 7가지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신장 건강의 절반을 지킨 셈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냥 생겼다 금방 사라지는 거품은 괜찮아요. 하지만 1분 이상 꺼지지 않는 조밀하고 단단한 거품, 마치 맥주를 따랐을 때처럼 탄탄하게 남아있는 거품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품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올 때 생기는데 원래 단백질은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신장의 필터에 해당하는 사무체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새기 시작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은 점점 빠르게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이 신호를 가장 먼저 경험했지만 대부분 설마 내가 신장병이겠어? 하고 넘겼던 것이 오히려 병을 더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색의 변화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색이 홍차처럼 진하거나 갈색 또는 오렌지색을 띈다면 이는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혈구가 섞여 붉은 빛이 돌면 혈뇨일 가능성도 있고 탁하거나 뿌연 소변은 감염이나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레모네이드 색이며 너무 진하거나 지속적으로 탁하다면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피곤함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 E4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가 줄고 결국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쉽게 피로해집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부종, 즉 붓기입니다.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5초간 누른 자리가 천천히 올라온다면 몸속에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사이에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반지가 잘 빠지지 않거나 양말 자국이 깊이 남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이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붓기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수 씨 역시 이 붓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이것이 신장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강한 소변 냄새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소변 냄새는 있지만 평소와 전혀 다르게 자극적이고 독한 냄새가 나거나 화장실 문을 열기 전부터 냄새가 느껴질 정도라면 노폐물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 신호는 야간뇨, 즉
밤에 자주 어서오세요. 화장실을 오늘은 가는 증상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자기 전에 보내는 물을 방법에 거의 대해 마시지 이야기해 않았는데도 볼까 합니다. 가장 밤에 중요한 두세 것은 번씩 깨게 꾸준한 된다면 운동입니다. 신장이 낮 동안 이건 해야 할 일을 밤에 억지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낮에 일을 끝내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오늘은 있습니다. 건강한 그러나 노년기를 신장이 보내는 방법에 약해지면 대해 이야기해 낮에 볼까 합니다. 노폐물을 다 가장 걸러내지 중요한 못해 것은 꾸준한 밤까지 일을 운동입니다. 이어가며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간류는 신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입맛 저하,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메스꺼움, 방법에 대해 속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불편함입니다. 가장 신장 중요한 기능이 것은 떨어지면 꾸준한 운동입니다. 요독이라는 독소가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 독소는 위장을 자극해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며 심하면 아침마다 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요즘 중요한 것은 밥맛이 없고 자꾸 속이 미식거려요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은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이었던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7가지 신호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절대 말이 없는 장기라서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꽤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신장이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까요? 그것은 신장이 원래 넉넉하게 설계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100%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더라도 겉으로 티가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기능의 상당 부분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수많은 사구체 필터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좋은 영양소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나쁜 노폐물만 곤란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고 칼륨, 칼슘인 같은 미네랄 균형을 맞추고 피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놀라운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건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심 엔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손상되고 어떤 생활 습관이 이 필터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핵심입니다. 김현수 씨가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몸을 되찾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다음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신장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장이 다시 숨을 고르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악화를 멈추고 안정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며 가장 많이 확인한 사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김현수 씨가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실제로는 몇 가지 아주 단순한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단순히 신맛이 강한 과일이라고만 아시면 안 됩니다. 레몬 속 구연산, 시트릭, 가시, 은 신장 안에 미세 혈관에 쌓여 굳어가는 칼슘 침착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뿌옇게 낀 물때가 흐름을 막아 물이 잘 나오지 않듯이 신장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구연산은 이 혈관의 물때를 부드럽게 녹여서 혈류를 개선하고 그 결과 신장이 다시 일을 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 예방 연구에서도 레몬의 구연산이 칼슘 결정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레몬물을 잘못 만듭니다. 뜨거운 물에 레몬을 타서 비타민 C를 파괴하거나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어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몬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건강한 반으로 노년기를 잘라 보내는 즙을 방법에 짭니다.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씨는 가장 반드시 중요한 걸러야 것은 합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레몬즙 1큰술 더하기 미지근한 물 5큰술 2:1:5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때 너무 뜨겁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혈압이 낮은 분들은 점심 30분 전 또는 저녁 30분 전에 마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환자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먹지만 정작 신장을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말산, 타르타르산 같은 유기산이 있어 신장 필터에 쌓인 미세 노폐물을 청소해줍니다. 마치 먼지 낀 에어컨 필터를 씻어주면 바람이 다시 시원하게 나오는 것처럼 사과의 유기산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과 껍질에 영양의 70%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사과 껍질의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세포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진짜 효능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껍질에 농약이 걱정된다면 올바른 세척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커다란 볼에 물을 담고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넣어 5분 정도 담가둔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어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담그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성분이 과육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3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단순한 행동이지만 침속 효소가 풍부하게 분비되면 소화가 쉬워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 대신 사과 한 개를 권합니다. 저녁에 고기, 국물, 짠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밤새 쉴 틈 없이 일해야 하지만 사과는 소화 부담이 적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김현수 씨 역시 이 저녁 사과 습관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붓기가 줄고 아침 피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신장을 망치는 나쁜 습관 6가지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고 레몬을 마셔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 번째는 짜고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인 식단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부풀리고 혈압을 올려 신장 혈관을 압박하고 손상시킵니다. 매운 음식은 장을 자극해 점액을 만들어내고 그 점액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신장 필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찌개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라면, 즉석식품, 냉동 만두에는 신장이 처리하기 어려운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마치 진흙물을 정수기에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견딜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영양제 섭취입니다.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등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D는 혈관에 칼슘을 쌓이게 해 신장 손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많이 먹다 오히려 신장이 나빠진 환자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는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일해야 해서 부담이 되고 반대로 너무 적게 마시면 피가 걸쭉해져 필터가 막힙니다. 정답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 과다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신장 피로도를 높입니다. 하루 1, 2잔은 괜찮지만 3잔 이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석 가장 환자의 중요한 것은 60% 꾸준한 이상이 운동입니다. 당뇨 또는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약만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식단과 생활 습관의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6가지 습관을 고치고 가장 레몬, 중요한 것은 사과라는 꾸준한 2가지 운동입니다.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면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가 신장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김현수 씨를 회복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올바르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한 번에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함 앞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김현수 씨 역시 상태가 호전된 이유는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라 매일 실천한 생활 루틴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기 위해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일상 루틴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급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아침에 첫 물은 따뜻한 물 반 컵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깨어나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이고 신장이 갑작스럽게 과부하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15분 후에 레몬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방법대로 레몬즙과 미지근한 물을 섞어 공복에 마시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신장 혈류가 원활해져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점심 30분 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은 과식을 피하고 가능한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반찬은 짠 것과 싱거운 것을 번갈아 먹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국물은 최소 2숟가락만 맛보고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과 부종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물은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식후 30분 후부터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야 신장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지만 2잔 이상은 신장에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체 균형을 흐트러뜨리는데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만약 달콤한 것이 당긴다면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보다 블루베리 한 줌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신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중 가장 배고픈 시간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그 모든 부담이 밤새 신장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가볍게 가능한 한 사과 한 개로 대체할 것을 권합니다. 사과는 소화가 느린 밤 시간에도 위장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신장이 밤새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사과가 배고프다면 작은 고구마 반 개나 두부 한 모를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김현수 씨도 처음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때 이틀 정도는 조금 배고팠지만 3일째부터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눈이 붓지 않았고 소변 거품도 줄었으며 몸이 훨씬 편안했다고요. 저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받는 일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반팔시 이후 과일 섭취는 삼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인데
왜 밤엔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시지만 밤에는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건강한 체의 노년기를 흐름이 보내는 줄어들기 방법에 때문에 대해 이야기해 당과 볼까 합니다. 칼륨이 몸 안에 가장 중요한 머무르는 것은 시간이 꾸준한 길어집니다. 운동입니다. 이것이 결국 부종, 야간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기 쉬워 신장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만약 꼭 먹고 싶다면 멜론 작은 조각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루틴은 천천히 먹기입니다. 모든 음식을 20, 30번 씹으면 심속 소화 요소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찌꺼기가 줄어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잘 씹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기술이다라고 늘 말합니다. 실제로 이 습관만 바꿔도 속쓰림이 줄고 배가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니라 혈압, 호르몬, 전해질, 산성도까지 전신의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단지 소변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저녁에 붓던 다리가 덜 붓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김현수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제 몸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한 해 수천 명 환자를 만나며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도 분명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참는 장기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그 어떤 장기보다 성실하게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한 걸음 식사이면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신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